안녕하십니까. 김포 고창 초등학교 교장 성상원입니다. 숲을 담는 생태숲 학교, 생태숲 공간 조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본교가 경기도교육청 지정 생태숲 학교로서 생태숲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성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타 학교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본교의 생태숲 조성 과정을 보러 오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본교는 김포시 한강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했고요. 부지 면적은 약 7,100평, 굉장히 넓은 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 9월 5일 개교를 해서 72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역사를 먹고 자란 아름드리 나무, 느티나무와 플라타나스가 운동장 주변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현재 8년 재지정교고요. 2018년에 꿈꾸는 고창 오케스트라부를 창단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3년간 민주주의 실천학교를 운영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지정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러한 교육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2016년부터는 학교 소식지 무빙 스쿨을 제작해서 가정으로 안내를 했고, 현재에는 김포 고창초등학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학급 교직원 65명, 학생들은 67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생태숲을 조성하기 전의 사진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이 생태숲 조성 후의 사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생태숲을 조성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조성했는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처음에 생태숲을 조성했을 때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또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그런 생각, 이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주려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생태숲 조성이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생태숲 조성을, 공간 조성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학교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참된 배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이러한 배움은 또 학교의 공간과 같이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가 등을 고민해서 결국 생태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생태숲 공간 조성은 경기 미래교육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태숲 공간 조성도 우리가 그러한 미래교육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 학습자 주도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학습 생태계를 확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시임도 이루어지고 또 도전 활동도 하고 신체 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몰입이나 창의성, 또 디지털 역량, 또 서로 함께 하면서 공감이나 연대 책임감도 길러질 거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이의 숲, 지혜의 숲, 생명의 숲을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색 테마가 있는 학교숲 공간 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요소가 반영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예를 들면 놀이의 숲 공간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놀이 공간,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이 기존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운동장에 있어 뭐 축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아이들이 다양한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놀이 같은 것도 고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또 기타 복도나 계단 또는 쉼터 같은 공간도 조성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태습은 지역에 개방해서 함께 갖고 나가는 지역 거버넌스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습 공간에서는 스마트 러닝 생태학습 환경을 만들고, 생태습 디지털 블렌디드 러닝, 뭐 배움 소통의 러닝, 뭐 다목적 공연장, 뭐 지혜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도 고려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숲 공간은 도시 속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팜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뭐 숲도 S자 순환형 생명의 숲길 같은 그런 것을 조성하고, 뭐 자연 공작실 등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을 크게 학교 교실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운동장 바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떤 노지혜를 이용해서 숲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는 말씀드리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날 공간혁신산업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7억 8천, 6억 9천에서 14억 7천을 경기 미래학교 사업 거기서 예산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공간 선진교를 화면처럼 방문했고, 그 다음에 공간혁신 사용자 참여 설계를 교사, 학생, 학부모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산도 부족해서 생명의 숲과 연계해서 지원 사업을 용역을 체결하고 3억 3천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숲 지원 사업 조성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된 공간을 이름도 공모하고, 그래서 또 고창 늘푸른 생태숲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공사하고 해서 2021년 11월 8일 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 내용을 보면은 이 학교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생태숲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됐고요. 조성 목적이나 조성 방향,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에서 사용자 참여형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는 18억,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및 역할에서는 생태 감수성 교육을 하고, 생명의 다양성 교육, 그 다음에 기후위기 환경교육, 생태 놀이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역할, 도지정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참여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태숲을 조성하는 기본 방향을 이것은 사용자가 같이 함께 설계하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 다음에 학습과 연관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숲이라도 아이들이 교실에서 순간 이동이 불편하면은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아이와 자연과 자연미를 고려하고, 이러한 공간은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가꾸는 공간,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성장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구분을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바라봤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현 실태를 이렇게 같이 교육 공동체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되돌아보는 것을 공간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공간 조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워크숍을 이렇게 화면처럼 했습니다.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퍼실리티가 했고요. 그 다음에 1회차 학생들 이렇게 워크숍을 했고, 2회차도 했고, 3회차는 직접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캠퍼스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이렇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학교의 현실에 맞을까라 등등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거의 한 20차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5회차에 이러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성된다는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했고,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서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의 숲을 공간을 우선 이렇게 크게, 놀이의 숲은 학교 운동장 주변에 조성을 하였는데요. 이게 현재 보이는 사진이 과거의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어느 학교나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겨우 많아야 한 20명 정도가 축구하고, 또 한 학급 정도 아이들이 와서 놀이하는 그런 정도를 아이들이, 보다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이는 화면이 기존의 이제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화면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놀이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화면은 그야말로 옛날에 이렇게 체육 수업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래가 있는 체육 기구가 있는 그러한 놀이터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이터 등이 교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장 한쪽 끝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잘 나가지 않고, 또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주변에 나무 그늘이 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수업에 지장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개선하자라는 것이 의견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숲과 관련, 지역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어떤 생태숲을 아이들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생태숲을 이용해서 놀이나 아니면 학습 같은 것도 어떤 거 있을까라고 해서 화면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밧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놀이하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연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기존의 생태숲 조성된 자연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아이들이 찾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의 숲 조성된 결과를 보면은 크다란 어떤 방향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비정형 놀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지키는 생태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자라고 해서 이 꿈나무 놀이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한 3억 3천 정도 들었으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여기 보면은 거의 이거는 이제 원목을 사용했고, 이 안에 놀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미끄럼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그물망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슬라이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점핑 같은 것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푹신한 소재로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와 기둥 같은 것도 곡선, 자연미를 살리는 곡선 형태로 해서 꼭 이렇게 돔 같은 그런 형태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나무 그림 가드는 유치원 아이들의 놀이터인데요. 요 부분도 작은 원목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 등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이 늘 푸른 언덕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만들고 그 주변에는 천연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 보호 덮개를 이렇게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장, 이 정상에다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벚나무인데요. 이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학교에 왔을 때 처음 심었던 벚나무가 많이 자라겠죠. 이러한 것 등등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벚나무 심었고요. 요 그림은 인디언 캠프입니다. 그야말로 인디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재현했고요. 여기에 주변에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아이들이 직접 공모를 통해서 그림을 받았고 거기서 선정된 그림을 화가가 옮겨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 데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예산이 한 11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클터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을 좀 더 이런 다양한 놀이기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이 넓은 운동장을 좀 이렇게 안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꿈나무 놀이터가 예전에는 농구장이 하고 뭐 저기 철봉 같은 게 있었던 곳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줄여서 이쪽 바로 농구대를 설치를 했고요. 운동장에. 그 다음에 축구할 수 있는 축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보다 그늘을 만들고 밑에 천연잔디를 깔아서 아이들이 잔디밭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아이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지혜의 숲 공간인데, 지혜의 숲은 주로 학교와 본관과 후관 사이에 중정 공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요 앞에는 이제 급식실이 있고 이렇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과연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라고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무대도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여기에 중정 공간에는 기존의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주변에 이렇게 경계석이 둘러져 있습니다. 경계석이 둘러져 있고 이 안에 이제 관목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형태의 작은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숲을 아이들이 직접 뛰어 들어가서 같이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의 경계석을 헐고 관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숲 조성 결과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인 사고, 협력, 해결, 이런 진취적인 생태 시민으로 성장시키자. 그래서 요 다목적 공연장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작은 데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잔디도 깔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실제 공연의 장소로 활용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사이와 사이에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작은 무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정 공간 밑에 이런 어떤 터널 같이 이런 공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아이들이 한 학급 정도 앉아가지고 토의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뜰 바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고, 이러한 교실 주변에 있는 공간은 아이들이 직접 뭐 그늘에 잘 자라는 식물 같은 것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의 숲 공간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지가 한 20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평에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에 뭐 비닐 바닥에 깔고 멀칭하면서 뭐 토마토, 상추 같은 거를, 감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 배추, 무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판매 활동에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도 하기도 하고 등등 활동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산의 목적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다양한 식물을 관찰도 하고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를 공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명의 숲에는 아까는 뭐 재배 공간이지만 그 아까 먼저 보였던 이 밑에 화면에 있는 이러한 어떤 숲 공간을 다시 아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또 이 부분이 전부 다가 이렇게 직선되는 그런 부분을 뭐 순환형, S자형, 그 다음에 걷기 쉽게 황토길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작실, 아이들이 직접 수업과 연결되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에 갖고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에는 크게 이제 다음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이제 숲속 학습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퍼고라를 설치를 했고요. 옆 밑에 이제 이렇게 책상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해서 수업하는 그러한 활동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는 잔디를 깔아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도 하고 가서 잔디밭에서 노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텃밭에서 아까 노지의 텃밭을 이렇게 상자 모판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학급당 여기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수생 식물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학교 교실과 교실 사이에 중정 공간 한 부분에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여기는 수생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직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이 주변에는 뭐 풀 같은 것도 연못과 식물 같은 것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산책길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 산책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토리 동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의 한 부분이 전에는 이제 우레탄이 깔려 있었던 부분을 다 걷어내고 이 부분에다가 흙을 갖다 좀 쌓고 약간 동산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토리 육형제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토리 알을 직접 아이들이 가정에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직접 땅에 도토리를 묻어서 싹을 틔우는 그 과정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꾸준히 이렇게 식물을 심기도 하고 갖고 나가는 그런 변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을 안내드리면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도토리 동산, 이게 도토리 동산입니다. 도토리 동산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식물을 좀 심어졌는데 이러한 어떤 공간, 경계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막 들어가면서 어린 싹을 많이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서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이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나무에 원통형 나무에다가 생태 모습을 그리고 니스를 칠하면서 한번 이 둘레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장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구입해서 심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동산의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게 벚나무인데요. 벚나무 초기에 심었던 1차 심었던 벚나무인데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나무에 대한 관리가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처음에 조성공사를 하면은 이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설공사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는 화단을 이렇게 수시로 꽃 같은 거를 지역사회에 기증받아서 이렇게 심은 장면이고 이렇게 꽃 피고 지금 여기 이제 도토리 동상이 큰 전방에서 바라보는 곳인데 이 부분 뭐 꽃 심은 부분인데 나무가 이렇게 도토리 나무가 좀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다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소방호스 연결해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데 다량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줄 수 있는 이러한 반드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조성 이 식재도로 보면은 이렇게 학교 위에가 생태숲이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파란 부분은 우리가 그 생명의 숲에서 주로 만든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간역시 사업에서 만든 손을 댄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편의시설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활동하다가도 이렇게 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나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가방도 올려놓을 수 있고 또 앉을 수 있는 이렇게 곡선 아치 모양의 의자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숲의 학교의 의미가 생태 전환 교육을 핵심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급적 엄마 부모님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서 등교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곳에 이렇게 쪽문을 만들고 이름을 두발로 걸어서 학교에 오자라고 두발로 문으로 이렇게 이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아까 이렇게 상자 같은 이런 어떤 텃밭에 이런 농기구를 관리를 가까운 데 둬야 수시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기구 보관함을 만들고 또 그늘도 만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숲에도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통나무로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화면을 안내 드리는 것은 이 화면에서 유의점이나 고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중정 공간이고요. 중정 공간은 아까 관목을 드러내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 부분이 흙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매트를 이렇게 주변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걸어가니 이렇게 이런 어떤 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나무 둘레에 이렇게 원형의 의자를 만들었고요. 벤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앉기도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접근이 쉽게 하기 위한 이렇게 순환형 황토길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놀이터를 이렇게 금방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는 이제 그 꿈나무 놀이터 주변도 이렇게 다양한 식물, 사계절 수시로 볼 수 있는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뭐 진달래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꽃,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이렇게 화초를 수시로 꽃이 피는 화초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늘 푸른 언덕입니다. 이렇게 늘 푸른 언덕 주변도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모래 놀이터도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복합적인 놀이를 꿈나무 놀이터에도 올라가고 늘 푸른 언덕도 같이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 놀이터도 활용하는 그렇게 연결해 줬고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돌로 징검다리 모양의 돌로 만들어서 이동을 용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도 이렇게 아까 인디안 캠프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꽃 같은 것도 심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요. 이게 이제 운동장 전체 모습인데, 운동장 전체 모습 아까 말씀대로 주변에 잔디를 심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이게 나무가 이게 싹이 안 나왔습니다. 즉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도 아까 처음에 화면에 보였던 수도가 여기에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수도가 한 4군데, 한 5, 6군데가 이렇게 설치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물을 줄 수 있는. 올 봄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처음부터 잘 줬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소홀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렇게 꽃가 같은 걸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팻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꽃의 특징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사이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쉼터, 책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나무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는 이처럼 나무 우드칩을 깔아 가지고 이 우드칩이 잡초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물었을 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드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은 하나의 이제 작은 공간에다 이렇게 통나무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때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뭐 사진도 찍고 올라가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그 부분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위 같은 것도 주변 만들어서 이 바위에는 이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끼가 자라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터를 두어서 이런 나무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태숲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숲에는 이렇게 통나무를 쌓아가지고 이 통나무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그 주변에는 식물도 심고 해서 여기는 동식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걸어서 올라갔다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높낮이가 있는 공간을 옮겨 다니는 것을 매우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옮겨 다니는 것을 통나무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이 살아있는 식물과 잡초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써 갖고 놓은 어떤 꽃 같은 거를 많이 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통나무 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의 텃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여기 바닥에 이렇게 약간 굵은 모래 같은 걸 깔아서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가 왔을 때 지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조성을 이렇게 하나의 조감들어 보면은 12가지의 이렇게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를 교실을 주변으로 해서 운동장 주변, 교사 주변에서 쭉 둘레를 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49종, 2826조, 그 다음에 초화류 같은 경우는 33종, 1340본이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숲 공간 조성 효과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나 학교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어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미세먼지를 한번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장기동, 여기가 소재가 장기동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동에 있는 미세먼지하고 본교 생태숲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이와 같이 23, 18, 44, 35, 23, 15로 약간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보 등교 비율이 쪽문 개방 전에는 한 20%만 도보로 등교를 했는데, 쪽문을 개방하고 나서는 아까 두발론 말씀입니다. 50%로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이처럼 뭐 64.4가 매우 그렇다. 그 다음에 28.9가 그렇다. 즉 거의 뭐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그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라고 했을 때도 매우 그렇다, 또 그렇다, 이런 부분이 매우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태숲을 조성했었을 때는 아이들의 이제 생태숲 속에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후,
위기, 환경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더 중요성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이 생태습을 통해서 생명,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나의 생각이 기후위기와 관련성이 있는가 등을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포 고창초등학교의 생태습 공간 조성 과정 및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 지금 지구는 기후 환경 위기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교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태습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생태습을 이용한 기후 환경 위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러한 기후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이러한 교육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후 환경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